오늘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는 어떻죠? AI 관련해서 다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AI와 관련돼서는 전 세계에서 연구 그리고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AI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규모가요, 미국이 무려 474억 달러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2위입니다. 그리고 영국, 이스라엘,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31억 달러 정도로 6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1, 2위에 비하면 액수 차이가 상당히 크죠. 미국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전체 민간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26%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되면서 투자들이 좀 줄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투자 규모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는 거죠. 챗 GPT가 플러그인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그인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챗 GPT의 대항마 바드도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따가 바드의 질문을 한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AI 대전에 참가를 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 당연히 뽑아봐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반도체 쪽이죠. 자,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고른 반도체 공룡 AI 혈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I 관련해서 새로운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전망을 보시면은요, 2022년 326억 달러에서 2030년 1170억 달러까지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겁니다. 이 AI 반도체라는 것은 DDR5와 같이 범용으로 쓸 수 있는 메모리가 아니고요. AI 가동에 최적화된 새로운 제품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HBM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5월 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는 최근 업계 최초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CXL 2.0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128GB의 CXL D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AI에 쓸 수 있는 최적화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가장 선두에 있습니다. HBM3 메모리죠. 이거는 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은 SK 하이닉스가 50% 정도, 삼성전자가 4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죠. AI에 최적화된 메모리에 대한 중요성은 한 포럼에서 류성옥 삼성전자 부사장이 직접 주제 발표를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메모리 병목 현상이라는 것들이 있죠. 메모리의 속도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데 메모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이 메모리 속도의 리미트대로 걸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미트를 계속해서 올려주는 새로운 반도체, 이런 것들을 내놔야 된다는 것들인데, 메모리 퍼포먼스가 프로세서 퍼포먼스를 추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다? HBM, PIM 아니면 CXL, PNM 등의 차세대 메모리 연구가 필요하고요. 이런 차세대 메모리는 HBM, PIM과 같이 뭔가 두 개를 결합시켜 가지고 성능을 지금보다 훨씬 극대화시킬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양산에 들어간 HBM 메모리는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그래가지고요, TSV 기술을 적용을 했죠. 그래서 요 관련주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TSV 기술로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관련주들의 실적은 굉장히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HBM 메모리는요, 프로세스의 병목 현상을 제거해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요. 훨씬 더 작아진 형태로 전력도 덜 먹고 공간도 덜 차지하는 그런 메모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엔비디아 그래픽 GPU고요. 이 GPU 옆에 이렇게 메모리를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GPU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제가 바드에게 HBM3 메모리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더니요, 한 10초 이내에 이렇게 내용들을 뽑아냈습니다. 내용들 보시면 굉장히 준수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HBM 시장은요, 어디에 필요하다? 인공지능 서버 시장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메모리고, 2025년까지 연평균 무려 45%
10%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HBM 시장은 SK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2013년 세계 최초로 HBM 개발을 했고 2019년에 HBM2의 확장 버전인 HBM2E 그리고 2021년에는 드디어 HBM3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50%대까지 올려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HBM 관련주들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코스닥 시장이 드디어 돌아서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빠지고 반등하면서 이때 5월 2일 날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원 이상 순매수에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을 해가지고 밀렸거든. 오늘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 2%대 상승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 이제 조정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ADR이 60선 후반대까지 68까지 내려갔었고요. 그러면 종목들이 거의 다 초토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안 좋을 거고요. 그리고 파동상으로 보면 이렇게 만들면서 이게 몇 번으로 가고 있다? 7번으로 가고 있어서 부채 한도 협상의 불확실성만 제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900포인트를 넘어서는 재상승 랠리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 뭐가 주도 업종이 될 것이냐. 자, 2023년부터 시작해서 요 상승세 그리고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을 하면서 한번 급락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땡겨 올린 거 이거 다 뭡니까? 배터리가 땡겨 올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배터리 관련주 센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죠. 에코프로 BM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차 전지를 가지고 이걸 땡겨 올리기 힘들다. 그러면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어떤 업종이 이 지수를 끌고 올라갈 것이냐. 확률이 높은 것은 반도체 업종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반도체가 끌고 올라가는 흐름들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봤던 HBM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후공정 쪽은 상당한 주가 상승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목들을 분석을 할 때 항상 기억하실 것은 요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파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4번 구간 그리고 5번 구간 그리고 7번 구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느냐 이 실력에 따라서 연평균 수익률이 1000%도 되고 500%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들은요 제가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다가 올려놨습니다. HBM 관련주 올려놨고요. 매일 단타 종목들 나가고요. 글로벌 매크로 지표들 해설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급등주의 생애주기 파동론 교육도 있으니까요. 유튜브 영상에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이 링크 통해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주식 어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의 내용은 국내 탑 클래스라고 자부를 하고 있으니까 모두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주들의 수익률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화전기 뭐 상한가 두 방 폭발하면서 100% 수익들 나왔죠. 걸리기만 하면 100% 50% 급등한다라는 거예요. 에코플라스틱은 161% 급등하면서 초보 투자자도 갖고 있으면 수익이 꾸준히 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설치하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흐름들 보면서 맥점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수 조정에 따라서 이오테크닉스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이런 지지선들을 지켜주고 있었는데요. 이 지지선을 며칠 전에 이탈하면서 매물이 좀 쏟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물이 나올 때는 일단은 좀 기다려야 되겠죠. 파동상으로 보면 여기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나왔다가 여기가 3번 나왔고 4번 볼린저 밴드 돌파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끝난 겁니다. 5번 나왔고 6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7번 나와서 8번까지 갔다가 그죠? 전고점대 돌파를 못하니까 지금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 그렇다면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매수를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지지선 이탈에다가 파동도 1번부터 8번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몇 번이 다시 나와야 된다? 1번에서 3번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오는 그 타이밍을 노려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오테크닉스는 조금 지켜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봉상으로 보면은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상태죠. 주봉에서의 차트 흐름들은 이렇게 확산 추세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추세대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작년에도 주가가 여기 10만원대 위에서 버텼다고요. 그런데 지금 업황이 바닥을 치고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실적 개선이 조금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다시 여기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도 중장기적으로는 걱정할 필요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고요. KC텍은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하루 거래량 10,000주, 20,000주 가지고 매매할 수는 없죠. 다만 중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기업 내용은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트레이딩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파동도 이런 종목에는 잘 안 들어맞죠.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조금만 매매에도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KC텍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요거는요. 자, 보세요. 이렇게 4번 구간 나왔죠. 횡보하다가 이거 밑으로 밀었죠. 개미 털기하고 나서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나와서 파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4번 파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들이 한번 나왔어요. 이게 5번 나왔고 6번 나왔고 5번 또 나왔다 6번 나와서 전고점대 돌파 못하니까 이렇게 빠졌다가 7번 나오고 8번 나오고 끝났다고요. 끝나고 나니까 8번 나오고 끝나서 이런 급락세가 나오는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다시 바닥 또 바닥 그리고 수렴하고 있다. 다시 1번과 2번 그리고 3번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손절가는 여기 보시면 돼요. 그죠? 전저점대 이탈하면 손절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고요. 유니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셈도 터졌어요. 그죠? 요렇게 올라가서 4번 나왔고 5번 나와서 6번 나온 다음에 7번에서 못 버티고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1번에서 2번 가는 중이다. 그래서 아직 3번 수렴 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유니셈도 기다리는 종목이다. 윈팩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자,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이런 거예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내려오는 과정에서 바닥 하나 잡고 2개 잡으면서 횡보로 돌렸다고요. 그죠? 그런데 다른 종목들 특히 이제 윈팩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급등들이 나왔다가요 이게 빠지면서 쌍바닥을 못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접근 금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윈팩은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MK전자는 조금 관심 가지십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파동이 끝났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4번 나왔고요. 5번 나왔고요. 6번 나왔죠. 5번, 6번 계속되다가 7번 나와서 손바뀜 나오고 나서 전고점대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9번과 10번까지 끝나고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일방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하락, 2차 하락 나오면서 여기 역회된 숄더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수렴하는 과정들 만들어지는지 보고 NK전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TFE도 아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처럼 이게 빠져버렸는데 쌍바닥 잡고 있죠. 그리고 수렴하고 있다. 볼린저 밴드 내려올 거고요. 여기에서 파동이 이렇게 3번으로 진행이 되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성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밴드 돌파하는 쪽으로 쏠리니까 그렇게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반도체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수렴하는 과정 아직 시간은 더 필요하다. 자비스도 요게 파동이 끝난 거죠. 7번 나왔고 8번 나왔고 그 다음에 밀려 내려가서 얘도 지금은 보면 안 됩니다. 볼린저 밴드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추세선으로 본다면 추세가 이렇게 하단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버티고는 있지만 상승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볼린저 밴드 수렴했다가 요게 21선 타고 올라가서 가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텍플러스도 역시나 파동 끝난 종목이죠. 그래서 요 1번 구간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한미 반도체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미 반도체는 7번 만들고 있다. 그래서 파동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재매집 과정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한미 반도체는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